현재 일본에서는 유럽 현지에서 취재된 일본 매체의 특집 보도로 인해 그야말로 큰 충격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바로 최근 일본 매체가 자국 경제와 유럽 경제를 비교하기 위해 유럽 현지에 직접 취재원을 파견했다가 오히려 한국의 경이적인 국력만 목도했다며 감탄사를 연발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의 유력 매체인 웨지 온라인은 현재 일본 경제가 한국의 추월을 허용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가난마저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를 해외에서 마주하면 더욱더 충격적이게 다가오고 있다며 이를 대서특필로 다뤘습니다. 먼저 일본 매체인 웨지 온라인은 단도직입적으로 오랫동안 일본 국내에서만 살다 보면 일본 경제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지만 당장 해외에 나가보게 된다면 일본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매체는 이른바 버블 붕괴라 칭할 정도로 일본의 경제력이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던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각국의 온갖 상점과 음식점에는 늘 일본 여행객과 일본 기업 주재원들이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당시 일본의 평균 임금이 경제 강대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광경이 연출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일본의 경제력이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밀려난 현재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유럽 각국에서 이러한 광경을 볼 수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매체는 오늘날 유럽 각국에서 일본이란 존재감 자체가 잊혀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유럽의 젊은 층만 놓고 보더라도 소니와 파나소닉이 어느 나라 제품인지 전혀 모르고 있고 한때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도요타와 혼다 또한 유럽에서 더 이상 고급차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밀려난 자리를 한국 기업들이 꿰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매체는 오늘날 유럽의 가전제품 시장은 삼성전자가 독식하고 있고 자동차 또한 기아차와 테슬라가 주류로 자리 잡고 있는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일본 기업의 존재감이 얼마나 미약한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유럽에서 일본의 존재감이 하루아침에 소리소문도 없이 흔적을 감추게 된 것은 무엇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단 한 푼도 오르지 않은 임금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본 매체는 일본에서 버블 붕괴가 시작된 이후로 일본의 평균 임금은 제자리 걸음을 거듭해온 데 반해 유럽 각국의 평균 임금은 일본을 추월하고도 충분히 남을 만큼 무섭도록 치솟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매체는 유럽연합 통계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최저임금만 놓고 보더라도 1위를 차지한 룩셈부르크가 1707유로를 기록했고 2위와 3위를 차지한 독일과 네덜란드는 각각 1516유로와 1489유로를 기록한 데 이어 4위와 5위에 오른 벨기에와 프랑스가 각각 1455유로와 1417유로를 기록한 데 반해 일본은 이보다 한참 뒤처진 1118유로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일본 매체는 경제 매체로 잘 알려진 익스펜션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연간 평균 임금은 35,870유로에서 53,229유로로 크게 올랐고 독일 또한 34,400유로에서 52,556유로까지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기간에 26,712유로에서 39,971유로로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이 매체는 2008년에 극심한 경제 위기가 불어닥쳤던 스페인마저도 2000년 당시에 17,319유로였던 평균 임금이 2021년에는 26,832유로로 크게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듯 일본 매체는 지난 20년 동안 미국과 유럽 각국의 평균 임금이 막대하게 올랐지만 이와 정반대로 일본의 평균 임금은 상승은커녕 오히려 감소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최근 일본국세청이 발표한 민간급여 실태 통계조사만 보더라도 2000년 당시에 461만엔을 기록했던 일본의 실질임금이 2021년에는 433만엔으로 쪼그라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이른바 양적 완화로 촉발된 일본의 저임금 정책은 결과적으로 일본 경제에 엄청난 디플레이션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일본 사회에 보편적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결국 일본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마저 더욱더 악화시켜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일본 매체는 오랫동안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왔던 일본 경제로 인해 일본의 국민소득 또한 급격하게 줄어들자 전 세계 곳곳에 넘실대던 일본 여행객들마저도 이제는 해가 갈수록 종적을 감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적으로 일본 매체는 현재 스페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이 같은 현실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선 이 매체는 세계에서 외국 여행객들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찾아오는 바르셀로나에서도 일본 여행객들을 찾기란 그야말로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10년경까지만 하더라도 바르셀로나를 비롯해 스페인 거리 곳곳마다 일본 여행객들이 한두 명씩 돌아다닐 정도로 손쉽게 찾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하루에 통틀어 고작 서너 명만 겨우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스페인 국립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는데 2000년 당시에 78만 명에 달했던 일본 여행객들의 스페인 방문이 2016년에는 58만 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고 급기야 최근에는 보건위기 여파로 인해 아예 일본 여행객들의 발자취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일본 여행객들이 이처럼 해가 갈수록 급감하게 된 것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다른 주요 선진국과 달리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본의 평균 임금은 사실상 마이너스에 가까운 정체 상태를 이어옴에 따라 결국 일본 국민들이 해외여행은커녕 명품 구매조차 단념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일본 경제가 상상 이상으로 갈라파고스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한국 여행객들은 해마다 신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엄청난 폭증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2010년 당시에 스페인을 방문한 한국 여행객은 고작 4만 3천 명에 불과했지만 일본의 국민소득을 추월한 2017년에는 무려 44만 명으로 늘어났고 심지어 보건위기 직전인 2019년에는 63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기어코 일본 여행객 규모를 훨씬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매체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등 스페인의 주요 도시를 취재할 때마다 항상 눈에 띄는 것은 일본 여행객들이 아니라 한국 여행객들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스페인 번화가 곳곳마다 한국 여행객들이 북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걸어도 한국 사람 투성입니다. 명품숍에서는 항상 고급품을 사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틀에 박히지 않기 위해 해외로 여행을 갑니다. 외국어 문제를 제외하면 한국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외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최근 한국에서도 90년대 일본처럼 버블 조짐이 일고 있다면서도 오히려 한국의 젊은 층들은 경제적 여유와 상관없이 해외 경험을 쌓는 것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해외 진출을 극도로 꺼려하는 일본의 젊은 층과 사뭇 다른 기세의 큰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일본 매체는 스페인으로 여행 온 한국 유학생과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도 이 같은 자신감을 보다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내 번화가를 걷고 있던 한국 여학생 민주 씨는 모국인 한국에서 1년 반 동안 영어교사를 하며 모은 자금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했다고 밝혔다. 20년 전의 경제 사정은 모르지만 한국에서 일한 돈으로 유럽에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 매체는 한국 경제에 자신감을 드러냈던 한국 여행객과 달리 바르셀로나 대성당 앞에서 어렵게 찾은 일본 여행객은 일본 경제에 매우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은 런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과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 일본에 있었다면 해외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는 싸고 맛있는 점심이 많이 있지만 유럽에서는 샌드위치와 음료만 하더라도 1200엔 정도 소요됩니다. 일본에 있었다면 저렴한 것에 익숙해 있었을 것입니다. 일본은 앞으로도 힘들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본 매체는 세계의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일본 국민들이 그토록 기대감을 가져왔던 아베노믹스가 정작 주요 선진국들처럼 소득 증가와 경제력 축적을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더 가난해지는 구조를 고착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해외여행조차 부유층의 특권이 되어버릴 정도로 오늘날 일본 경제가 급속한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시스템 개혁에 나서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해외여행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일본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정부가 나서서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을 제 아무리 강조해도 소득 증가라는 동기부여 없이는 공연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교훈을 잘 되새기길 바랍니다.